인구 고령화로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앓는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릎은 움직임이 많은 부위로 비교적 노화가 빠르게 찾아와 관절염이 쉽게 나타나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약 368만 명의 환자가 퇴행성 관절염으로 치료받았습니다.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점진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는 구조물들이 손상이 일어나 통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질병을 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중 무릎 관절에서 발생하면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라고 하며 무릎 관절이 하지의 하중 전달 역할을 하기에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 하면 주로 고령의 노인 인구에게서 발병해 왔는데요. 최근 극한 스포츠와 같은 체육 활동의 증가와 무리한 다이어트,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의 생활화로 인한 잘못된 자세 등으로 인해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환자의 연령대와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1차성 또는 특발성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은 다양하며 나이, 성별, 비만도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호르몬과 유전학적 요인, 영양 상태도 영향을 미치며 백인에서보다 동양인에서 잘 발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환자 개개인의 직업이나 스포츠 활동, 취미생활, 외상병력 등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무릎 관절의 연골이 변성돼 통증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통증이 있는 부위가 붓거나 관절을 만졌을 때 이물감이 느껴지는 경우 이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무릎 관절 부위 통증입니다. 하중이 가해지면 통증이 심해지고 심연 호전된 양상으로 나타나며 관절염이 심해지면 휴식 시에도 통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 주위 부종이나 마찰음, 관절 운동 제한도 나타날 수 있으며 관절 파괴가 심한 경우 하지 정렬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관절염을 감별해야 하는데 그중 류마티스 관절염, 한홍성 관절염, 통풍성 관절염 등이 대표적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 때문에 발생되므로 이를 완전히 정지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본 질환의 치료 목적도 환자가 질병의 성질을 이해하도록 하여 정신적인 안정을 마련해주면서 통증을 경감시켜주고 관절의 기능을 유지하며 변형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변형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수술적으로 교정하고 재활치료를 시행하여 관절의 손상이 빨리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환자가 동통을 느끼지 않는 운동 범위를 증가시킴으로써 환자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초기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며 치료의 목표는 통증 조절, 관절 기능 회복 및 삶의 질 개선입니다.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 정상 악화 요인의 제거 및 체중 감소 등의 생활 습관 개선과 설관절 주위 근육 운동입니다. 또한 통증 조절을 위해 경구약이나 관절 내 주사요법을 병합 치료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나 중기에는 약물이나 주사 등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염증과 통증이 심해 걷기도 힘든 상태가 나타나는 말기에 이른 경우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수술은 크게 관절 내시경 수술과 인공관절 치환술로 나뉩니다. 관절의 퇴행 정도가 경한 경우 관절경을 이용한 치료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병원에 내원하는 대부분 환자들은 퇴행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환자의 나이와 관절 상태 등을 고려하여 근위경골 절골술, 단일 구역 설관절 치환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관절 파괴가 심한 고령의 환자에서는 설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초기부터 말기까지 치료법은 다양하게 있으므로 무릎의 통증, 붓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내비게이션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무릎 수명을 늘리기 위한 수술법을 적용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전치 안수를 시행할 때 정확한 골절제와 관절 파괴로 인해 어긋난 하지 정렬을 정상적인 정렬 상태로 바로잡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이를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고 수술 과정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최근에는 수술 기술의 발달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라도 무릎 근육 강화를 위해 걷기 운동을 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노입니다. 무리한 걷기 운동은 무릎 관절에 가부화를 일으켜 퇴행성 관절염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무릎 주위 근육 강화 운동은 앉아서 또는 누워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무릎 인공관절의 수명은 영구적인가요? 노입니다. 문헌마다 다르게 보고되고 있으나 인공관절의 수명은 대개 20년 전후로 알려져 있으며, 수술 술기 및 기구의 발달로 인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활동 정도에 따라 수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이후에도 재활치료 및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를 앞당기고 무릎 관절이 강직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하는데요. 재활치료는 환자의 나이, 성별, 수술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뒤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따라야 합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굉장히 흔한 질환이며 오랜 기간 다양한 치료법이 고안되어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민간요법들이 소개되며 이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보다는 근거에 의거한 의학을 하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볼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